여러분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번 세션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함께 협력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세 분의 발표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발표를 해주실 분은 S&I 코퍼레이션 대표이자 리월드 포럼의 공동대표인 형원준 대표님을 무대 위로 오시겠습니다. 여러분들 큰 박수 한번 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요 타이밍에 발표하는 걸 제일 싫어하는데 식곤증이 심해서 혹시 졸면 저 좀 깨워주세요. 시간이 부족하니까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앞에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1.5도는 이제 뭐 여러 분야에서 이미 늦었다, 뭐 이런 이미 1.5도다 이런 보고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 세계적으로 계속 증가는 멈추지 않고 있는데 이게 벌써 3년 전 사진이에요. 이거 아시죠? 기억나십니까? 투발루라는 섬나라의 외무장관이 전 세계에 호소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제일 높은 해발 고도가 4m,5m밖에 안 되는데 이제 곧 물속에 가라앉게 생겼고 여기가 바로 작년의 땅이었는데 제가 서서 여기서 얘기를 합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이 사람과 이 나라는 지구에게 이제 탄소 저감해서 나라를 살려달라고 해수면 올라가는 걸 멈춰달라고 호소했을 거예요. 근데 나라의 2년 뒤의 반응은 작년 말에 호주에서 발표했죠. 이사 와라. 난민으로 기후 난민으로 수용해 줄게. 그래서 지금 280명씩 호주에서 받아주고 있습니다. 당장은 해결책이겠지만 이 나라는 곧 없어질 걸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지난 10,000년 동안 여기 그래프에서 보시는 요 그래도 안정적인 범위, 이 전에는 이 사람이 지구상에 살지 못하다가 석기 시대, 구석기 시대 살다가 인간답게 살기 시작한 게 요 안전한 범위에 있는 10,000년이었어요. 10,000년. 10,000년 동안 평화롭게 참 살기 좋은 나라, 살기 좋은 지구다라고 살다가 10,000년 동안 살다가 100년 동안, 최근 100년 동안 산업혁명들을 1차, 2차, 3차 하면서 갑자기 저렇게 솟아올랐거든요. 그리고 심각한 위험 상태로 들어섰습니다. 근데도 아직도 우리는 서서히 진행되는 걸로 인식하고 있고 별로 위기의식을 여기 모이신 분들만 느끼고 있는 그런 문제인 거죠. 그리고 2.2도가 되면 1.5도가 아니라 2도가 되면 도대체 무슨 차이냐? 1.5도, 2도 그러면은 우리가 일교차가 20도씩이나 되는 나라에 살면서 전혀 와닿지 않죠. 그래서 제가 2도가 되면 뭐가 달라지는데 그랬더니 제가 스쿠바를 좋아하는데 산호초가 지구상에서 99%가 전멸한답니다. 스쿠바를 제가 지난 30년간 하면서 제일 낙이 바닷속의 숲속을 산호초를 보는 거였는데 제주 앞바다에 늘 가서 보면 아름다운 산호초가 최근에 가보니까 사막으로 변했어요. 그러면 그런 우리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변화만 있느냐? 기후재해, 태풍, 가뭄, 홍수 이런 게 135배가 늘어나는 데입니다. 와닿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태풍이 우리나라에 1년에 2개가 지나가도 아주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135배면 200개쯤 지나가겠죠. 1년에 200개의 태풍이 지나면 우리나라 어떨까요? 이게 2도의 문제입니다. 2도는 지구 평균 온도고 그거를 실제 임팩트를 가지고 가시화를 하는 일도 시작을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그래서 탄소 저감에 얼마나 기여를 했느냐? 그래프가 조금 꼬꾸라지길래 굉장히 반가워했는데 이거는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이고 우리는 아직 2030년이 되면 이만큼으로 탄소를 하겠다고 선언만 했을 뿐, 정권이 바뀔 때마다 선언만 했을 뿐 실제로 효과는 못 이루고 있습니다. 더욱이 아시다시피 이 행사에서 CBAM을 강조하는 이유도 CBAM이 적용되기 전에는 당장 포스코 같은 금속, 철강 이런 회사들이 탄소, 석탄 태워서 생산을 하니까 규제하겠다. 여기부터 시작을 하니까 남의 일처럼 여겨졌는데 오늘 아마 많은 앞에서 얘기를 통해서 거의 전 산업에 걸쳐서 우리나라에서 무역이나 수출 의존도가 높고 탄소 집약도가 높기 때문에 이제 CBAM에 적용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임팩트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오전에 들으신 것처럼 준비된 회사는 오히려 돈을 더 잘 벌고 준비 안 된 회사는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대한민국에서 발생되는 모든 탄소 발생량 중에 산업이 30%를 차지하고 수송, 건물 이렇게 있다라는 보고를 하는데 산업은 앞서 발표해 주신 것처럼 산업별로 탄소를 안 쓰고 대체 에너지를 쓰고 그 탄소 발생하지 않는 에너지를 쓰고 하면 되는데 또 수송은 전기 자동차로 다 바꾸고 뭐 이렇게 하는 대책들을 하는데 상대적으로 보면 건물은 문제라고 하면서 별로 관심들이 없습니다. CBAM에 해당되는 것도 아니고 당장 급한 거 아니니까. 근데 서울시에서 발표한 걸 보면 서울시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하는 거에 62.1%가 건물입니다. 대한민국은 대부분의 공장을 중국으로 다 보냈죠. 그리고 중국이 탄소 발생 엄청나게 하는 주범으로 치솟고 있다고 욕만 합니다. 근데 그거 다 우리가 보낸 공장들에서 발생하는 탄소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없어지고 난 공장이 그러면 다 해외로 보내면 지구 탄소가 주는 건 아닐 거고 우리가 지금 이미 깔고 앉아 있는 이 건물 62%나 되는 서울시의 경우에 뭐 경기도나 이런 데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공장이 많은 도가 지방자치가 아니면은 건물을 줄여야 됩니다. 건물에서 발생되는 탄소의 생태계는 건물을 땅을 사서 짓는 것부터 건물을 한 10년, 20년 운영을 하다가 다시 이제 낡으면은 레노베이션을 하기도 하고 다 때려부시고 새로 짓고 하죠. 이 사이클도 어느 산업과 다르지 않은 사실은 상품 개발부터 대량 생산을 하고 폐기를 시키는 일반 다른 제조업 산업처럼 똑같이 사이클이 도는데도 이걸 수출을 안 하다 보니까 CBAM에도 안 걸리고 아리백 걱정도 안 하고 관심이 사실 없는 거죠. 근데 비중은 엄청나게 큽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2년밖에 이 산업에 IT 쪽에 있다가 삼성전자에 있고 SAP에 있고 두산에 있다가 여기 와서 처음 배웠어요. 근데 이 중대한 건물 영역에서의 어마어마한 탄소 발생은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관심이 없는 데다가 이쪽에 계신 생태계에 계신 분들은 대부분의 업이 노동 집약적이고 시키는 일을 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특히 우리나라는 그룹별로 각 그룹이 갖고 있는 캡티브 시장에서 경쟁 없이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도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생태계 자체의 규모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저희 회사 하나만 해도 7,500억의 매출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서비스를 하면서 에너지 효율을 줄일 수 있는 일은 건물주들이 저희 회사 직원들한테 시키지 않으면 저희 일이 아닙니다. 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오늘 대중소기업이 어떻게 하면 협업하느냐의 가장 중요한 변화는 현장이 현실을 알고 작은 기업일수록 또 저희 같은 회사에서도 현장에 계신 분일수록 아이디어가 있고 대책이 있고 해결책이 있습니다. 현장으로부터 멀수록 정치인, 경영자 이런 회의를 해서
중요하다, 심각하다는 얘기를 하지만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데 하면 정책을 얘기하고 선언을 합니다. 그걸로는 부족해요. 그것도 해야죠. 그렇지만 실제 탄소가 줄어들려면 이제까지 줄지 않은 이유는 실천을 못해서 그런 거잖아요. 실천을 누가 합니까? 현장에 계신 분들이 합니다. 현장에 계신 분들이 생태계를 이루고 탄소 저감을 하도록 우리가 하는 대책을 하려고 이번 세션이 마련된 겁니다. 이제부터 예들을 들어드려야 되겠습니다. LG그룹, 저희 회사는 태생이 LG그룹의 공간관리, 건물관리, 자산관리를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현재도 LG 계열사의 그 공장과 건물들을 다 관리하고 있는데 마곡에 지금 LG그룹은 연구소가 다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구소 건물들 안에는 여러 가지 에너지 발생을 탄소 발생을 하는 에너지 사용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걸로 줄이기 위해서는 LG그룹은 원래부터 열심히 해왔고 거기로부터 기술 노하우와 운영 노하우가 많이 쌓여져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당장 좀 더 강조하고 한번 해보자 하고 줄이니까 1년 사이에 또 4.9%를 줄이는 결과를 냈습니다. 사각지대, 주차장 같은 곳에 있는 조명들을 형광등이나 전구가 있는 전부 LED로 교체했고 냉각탑 이런 공조기가 돌아가는 곳에서 먼지가 끼고 관리가 소홀하면 엄청나게 효율이 떨어집니다. 이걸 청소를 해도 에너지 사용량이 왕창 줄어요. 이런 기술적 노하우와 또 운영 노하우는 이런 건물을 도대체 몇 시에 켜야 9시에 와서 춥거나 덥지 않을지, 적정 온도는 얼마를 어떻게 유지해야 되는지, 이 뒤에 있는 방에는 사람이 없는데 냉난방과 조명을 켜야 되는지 꺼야 되는지, 또 언제 켜야 적절한지, 이런 운영상의 운전 시간들을 온갖 설비에 대해서 하게 되고, 조명도 사람이 있을 때 켜고 없을 때 끄고, 이게 무조건 사람이 하게 되면 방치가 되죠. 이런 노력을 초대형 건물, 첨단 건물인데도, 연구소인데도 본업에 충실하시지만 이 건물을 어떻게 에너지를 최적화하고 탄소 저감을 줄일지는 사실 관심 영역 밖이었습니다. 이거를 저희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SDX에서 포럼 한다니까 열심히 아이디어들을 현장에서 동원해서 줄였더니 5% 정도 줄인 겁니다. 이건 정말 마른 걸레의 짝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이 편의점들 15,000개의 GS25가 우리나라에 있는데 각자 알바생들이 냉장고고 조명이고 켜놓고 가면 그게 다 낭비입니다. 이걸 언제 어떻게 켜야 되는지는 아까 앞서 중앙화된 초대형 건물들이야 저희 상주 인원들이 하지만 이거 다 방치된 건물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원격 관리 체제로 바꿨습니다. 간단한 센서로 각 15,000개의 편의점들이 어떻게 에너지가 쓰이고 있는지를 센싱하고 그것을 원격으로 컨트롤하기 시작했습니다. 알바생들밖에 없어도, 심지어 사람이 없어도 이 순환 페트롤을 포함해서 원격 관리 체제로 들어가니까 또 1년 만에 한 10%가 절감됐습니다. 그렇게 건물이 따로 있지 않아도 H&M이라는 회사는 온갖 백화점들의 매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매장별로 점원들이 이 조명을 또 냉공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고민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청소나 이런 거를 다 포함해서 저희가 원격 관리 체제로 바꿨습니다. 역시 이 개선 노력을 이 현장에서 현장 인원들, H&M의 직원들 그리고 저희 대형 건물을 관리하던 노하우를 갖고 있는 직원들이 협업을 해서 아이디어를 내고 또 10% 이상의 효과를 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경로당이 서울시에 3,200개나 있더라고요. 근데 그 3,200개의 경로당은 공무원들이 나가서 일일이 관리할 수도 없고 이 에너지 관리를 편의점처럼 각자 한다는 건 무리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에어컨도 보일러도 당연히 켜놓고 가시기 십상이고 심지어
가스레인지를 켜놓고 가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을 전부 원격 관리 체제로 바꾸는 데는 과거 10년 전보다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 관심 있는 기업도 공무원도 사실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에 열심히 제안을 하고 1년여 노력 설득 끝에 지금 현재 프로젝트는 3,740개나 되는 경로당을 현재 413개 정도를 원격 관리를 하고 점점 구청별로 늘려나가서 전부 에너지 절감을 하게 됩니다. 지금 보수적으로 잡아도 여기서 15% 정도의 탄소 저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공간에 조명이 있는데 여기에 아직도 형광등 뭐 이런 게 다 LED로 바꾸면 전기세가 덜 드니까 많이 바꾸셨죠. 근데 이렇게 바꾸기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기술은 LED 등 자체에 조그만 100원짜리 칩이 하나씩 박혀서 여기에 있는 LED 등들이 다 인텔리전트해지고 네트워크로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추가 비용 없이도 그 LED 수명됐을 때 교체만 해주면은 이 공간이 통신망으로 연결된 IoT 공간으로 연결되는 것은 부수적인 효과고, 이렇게 한 번에 불을 켜기도 하고 칸막이를 이제 나누면은 뭐 이동형 칸막이든 그때그때 필요한 쪽에 조명을 크고 끼는 또 최적화하는 적절한 수준의 디밍을 해서 에너지를 낭비를 막는 이런 아주 스마트한 것이 현재 가능합니다. 이런 마른 걸레 짜기까지 포함해서 지금 낡은 대한민국은 6.25 이후에 한꺼번에 대부분 건물이 주어졌기 때문에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레노베이션 사업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죠. 근데 그 레노베이션이 인테리어나 건물만 튼튼하게 바꾸는 게 아니라 어떻게 탄소 저감을 할지를 가지고 설계를 하면 저희가 마른 걸레 짜기를 한 LG 마곡 단지의 4.9%부터 레노베이션을 할 때 에너지 절감을 그린으로 하겠다라고 목표를 주어지면 거의 30%에 육박하는 탄소 저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을 할 때 과거에는 지금도 뭐 대부분들이 오른쪽에 있는 갑들이죠, 갑들. 건물주들이나 대기업들, 그리고 SNI 같은 회사가 이분들의 골치 아픈 공간 관리, 보안, 미화, 인테리어 이런 거를 다 총괄하고 이제 여기 을이 이 밑에 엄청난 회사 수로는 저희 협력사가 현재 7,000개입니다. 5만 가지 일을 다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죠. 근데 대부분 중소기업들이에요. 근데 이분들하고 협력을 해서 그게 무슨 조명 문제든 커피 머신 문제든 주차장 문제든 다 문제 해결을 복잡하게 해서 오른쪽에 계신 갑들이 본업에 집중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는 그런 생태계입니다. 그래서 저희 SNI 자체만으로도 7,500억, 8,000억 정도 매출을 하지만 이 생태계는 엄청나게 큰데도 산업 분류를 할 때 산업 분류 항목에도 없습니다. 뭘 생산하는 회사가 아니거든요. 자, 그런 건물 에너지 탄소 저감을 SNI 혼자 할 수 있느냐, 대기업 혼자 할 수 있느냐, 갑들이 관심이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줄여야 되는지는 퇴근해서 집에 가시면 이 갑들도 주부들이 분리수거도 하고 전등 한등 끄기 하고 이런 걸 하지만 건물들은 그냥 출근하시면 아무 생각 없이 에어컨 틀어져 있는 거고 밤새도록 켜져서 에어컨이 틀어져도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들이나 이 협력사 직원들도 시키지 않으면 계약이 없으면 아무도 뭔가 할 동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업계에 2년밖에 안 됐지만 동기부여를 지금 대대적으로 저희 직원은 물론이고 협력사들한테 탄소 저감에 대해서는 특히 전부 동기부여를 하기 시작했고 1년여 만에 샌디 얼라이언스를 구축을 했습니다. 샌디는 저희가 만든 그 얼라이언스 브랜드고 이 2월이었나요? 60여 개의 저희 얼라이언스 회사들이
같이 참여해서 킨텍스에서 그 건축 박람회죠. 빌드 코리아 행사 때 가장 큰 부스를 차지하고 협력해서 60개 회사나 모았으니까요. 그리고 대중소 구분 없이 각자 가지고 있는 역량을 다 발휘해서 탄소 저감은 물론이고 건물 관리의 최적화를 위해서 공간 관리의 최적화, 자산 가치의 상승, 이거 굉장히 넓은 생태계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솔루션들을 제시하는 그런 행사를 가졌습니다. 굉장히 반응도 좋았고 이것을 통해서 탄소 저감을 SDX하고 같이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꽤 구체적으로 논의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까 보신 수직 계열화, 대중소, 가불병 수직 계열화되어 있는 생태계 구조에서 협력은 여러분들 정서가 이건 대기업에서 LG에서 삼성에서 주도해주면 우리가 참여하고 그러다가 좋은 기술을 발견하면 그들이 다 뺏어가고 뭐 이런 경험들을 다 가지고 계세요. 그 수직적 계열 체제에서는 신뢰도 쌓기 어렵고 기술도 주고받고 협업하기가 굉장히 힘든 컬처입니다. 아직도 우리가 그런 부정적이고 불신스러운 경험을 다들 가지고 있어요. 또 대기업은 해보니 체계도 안 돼 있고 이 조그만 데랑 일 못하겠다. 뭐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죠. 이 대중소의 협업이 제가 전 세계에 돌아다니면서 경험을 해본 결과로는 아주 잘 안 되는 편에 속합니다. 자, 이렇게 수평적이고 네트워크 생태계를 만들자. 이상적으로 보이시겠지만 가장 여러분 주변에 엔터테인먼트 업계에 가면은 바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영화를 만들든 아이돌 가수를 만들든 누구는 음향을, 누구는 안무를, 누구는 뭐 커스튬을 다 자기 전문 영역에서 이합집산을 하면서 세계 최고의 엔터테인먼트 산출물을 이미 만들고 있죠. 자, 이렇게 협업하는 방법이 되려면은 플랫폼이 필요하다. IT 업계에 대해서는 그런 얘기를 하죠. 그것도 필요합니다. 근데 일하는 방법이 바뀌어야 돼요. 엔터테인먼트 업계들이 회사들이 SME, JYP가 어떻게 일하는지 관찰해 보십시오. 이분들이 이합집산을 하고 수평적이고 공정하게 일하는 것은 일반 산업계보다 훨씬 발달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일하는 방법을 그래서 바꿔야 된다고 제안을 드립니다. 오늘 앞에서 얼마나 이 탄소 저감이 중요하고 위기에 있는지, 또 제도와 시스템을 어떻게 활용하고 준비해야 되는지 이런 거시적 얘기들을 많이 했다면 저는 아주 현실적이고 현장이 동기부여되고 그 아이디어들, 누적된 현실을 잘 알고 있는 입장에서 아이디어들을 4개 만들어야 실질적인 실천이 일어나고 그 정책의 취지에 맞게 효과가 난다고 생각합니다. 책상다리 다 4개가 다 있어야 쓰는 거랑 같은 얘기죠. 여러분들이 규제를 어떻게 잘하고 정책을 아무리 세워도 다리 한 개밖에 서지 않습니다. 디자인 띵킹을 아까 말씀드린 샌디 얼라이언스에서는 저희 회사 임직원들은 물론이고 현장에 계신 분들, 협력사들하고 같이 체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전거 타기를 공부하기 시작했다. 이건 맞지 않죠. 근데 자전거 타기를 타보고 연습하고 그렇게 시작한 겁니다. 한 예로 제가 입사한 지 몇 달 되지 않아서 저는 감옥 갈 뻔했습니다. 이 흔히 보시는 이런 외벽 청소 아찔하기 짝이 없죠. 이 밧줄 하나에 의존해서 아슬아슬하게 청소든 페인팅이든 하시는 분들인데 저희 회사가 건물 관리를 하다 보니 초대형 건물에도 이런 서비스를 외주를 많이 합니다. 근데 그분 중에 한 분이 우리 회사 직원은 아니지만 저희 협력회사 직원 한 분이 떨어져 가지고 7층 높이를 떨어졌는데도 기적적으로 나무 위에 떨어지는 바람에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이제 치료를 하고 계신데 이분이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하자 그래서 저희 회사에 난리를 냈죠. 주주들부터 말단 현장까지. 그런데 대안이 뭐가 나올까요? 원래 하던 방식은 회의들을 열심히 해서 소리도 지르고 분기도 잡고
그래서 대책이 이런 게 나왔습니다. 이제 안전감시사가 배치가 돼 있는데 그 사람이 다른 회의에서 늦게 오는 바람에 그 잠깐 비운 사이에 사고가 났습니다. 답답하기 짝이 없죠. 현장을 모르시면 그냥 그게 최선이었나 보다. 아, 그럼 다음부터 그런 일이 절대로 없기로 하겠습니다. 끄떡끄떡. 이게 아주 전형적인 안전 문제든 탄소 저감 문제든 현장의 본사나 경영진하고의 대화의 수준입니다. 일하는 방법을 오른쪽으로 바꾸면 첫 번째는 그 사람이 룰을 안 지킨 것도 봐야 되지만 저 사람이 매달려 있는 밧줄에 샤클이라고 하는 고리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 2.5cm나 되는 굵은 밧줄로 이 고리를 묶어서 목숨을 거기에 부지하면서 내려갑니다. 묶었다 풀었다 묶었다 풀었다. 옆에서 보시면 참 기도 안 차요. 근데 이게 지난 50년간 해온 방식입니다. 근데 그 똑같은 일을 에베레스트 등정을 하시는 분들은 오른쪽에 있는 밧줄을 사용합니다. 두께가 1cm밖에 안 돼요. 근데 인장 강도는 더 좋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벼워요. 그래서 2줄씩 가지고 안전장치까지 해서 해도 부담이 안 됩니다. 근데 왜 이걸 안 썼느냐? 그냥 관행이 그래요. 심지어 15년 전에 공문이 하나 왔다 갔다 했는데 2.5cm 이상을 쓰세요. 그래야 인장 강도가 보장됩니다. 이런 공문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현장분들은 2.5cm 이하 밧줄 쓰지 않습니다. 어이가 없죠. 근데 이거를 처음으로 이 왼쪽 보고를 들었을 때 제가 그래 앞으로 열심히 다시는 안전감시자 없이 하지 말자 이러고 끝났었을 텐데 일하는 방법을 디자인 띵킹이란 걸 했냐? 했는데 왼쪽 아이디어가 나왔습니다. 처음에 이런 보고를 해요. 근데 자세히 들어보니까 하지 않은 거예요. 이 제대로 디자인 띵킹을 하자고 워크숍을 몇 차례 했더니 이 오른쪽 대책이 현장과 본사 인력, 전문가, 밧줄, 협력업체, 당사자 다 모여서 얘기를 하니까 금방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모든 SNI가 하는 외벽 청소, 페인팅 이런 거는 외벽 작업은 오른쪽에 있는 훨씬 가볍고 안전한 그런 방법으로 바꿨습니다. 자, 이런 일하는 방법을 디자인 띵킹을 바꾼다는 거는 저희가 뺏기기만 하던 세대, 여기 계신 대부분의 세대가 남이 이미 미국에서 유럽에서 일본에서 잘해놓은 거를 뺏기던 일을 하면 이걸 쓸 필요가 없었어요. 이미 발명된 거를 뺏겼으니까. 근데 이거는 새로운 일을 기획하려면 뭐가 문제인지 진짜 문제를 찾아가지고 내준 문제를 풀으라는 게 우리 대부분의 경험인데 없는 문제를 찾아가지고 진짜 문제가 뭔지 찾으려면 이 5가지 스텝을 해야 됩니다. 지난 20년간 수도 없이 학회에서는 모든 혁신은 이 5가지 과정을 거친다. 이런 연구 논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5가지 방법이 뭔지 차곡차곡 방법론을 만들어서 알바생이 맥도날드 햄버거를 맛있게 만들 수 있듯이 이제 일하는 방법을 매뉴얼화하고 그 절차 방식에 따라 바꾸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협업을 하는데 대중소 기업이 반드시 제가 생각에는 제목이 뭐라 하든 간에 협업하는 방식으로 일하는 방법을 바꿔야 돼요. 그리고 툴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미 전화기로만 소통하는 분은 1%도 안 돼요. 다 카톡을 하시고 문자를 하십니다. 카톡 문자를 하는데 기업의 소통은 이메일 아직도 의존합니다. 그래서 기업에서도 채팅을 하고 과제 관리를 하고 할 수 있는 툴들이 협업 툴로 굉장히 발달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나라에서 익숙한 젊은이들은 당연히 써야 되는데 우리 회사는 꾸려 이런 것도 안 해. 왜? 꼰대들이 몰라. 이 툴들을 자유자재로 아까 최 대표님은 AI도 얘기하셨지만 온갖 협업 툴이나 IT 툴을 네이티브 MZ 세대들은 이제 익숙하니까 그분들하고 같이 어떤 툴을 해야 협업하기 좋은지 좋은 대학 나오고 그런 분들 나이 어리고 그런 분들 말고도 나이 많으신 현장 분들도 다 어떻게 이걸 활용하게 하는지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이런 얘기들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플랫폼이에요. 맨 밑에
협업을 할 수 있는 IT, 데이터, IoT, 파스 이런 플랫폼이 있어야 되고 일하는 방법을 바꾸지 않으면 이 툴을 사용한 IT 업계는 이미 디자인 띵킹 애자일이 생활화되어 있습니다. 다른 산업에 계신 분들도 뺏겨서 20년 먹고 사셨으면 이제 새로운 협업을 해서 탄소를 줄이든 매출을 올리든 혁신을 하시려면 일하는 방법을 디자인 띵킹, 애자일, 린 이런 방식으로 바꾸시는 데 경영진과 저희가 박근혜 정권 때 모든 사무관들에게 디자인 띵킹을 소개하기 시작했어요. 이거 굉장히 훌륭한 발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 신임 젊은 공무원들은 신임 사무관들은 다 디자인 띵킹을 교육받고 배치되세요. 근데 문제는 좋은 걸 배우긴 했는데 가니까 아무도 안 해. 선배들이나 뭐 이분들이. 그러면 디자인 띵킹이나 애자일 방식으로 일하는 방식을 바꾸는 회사는 제가 보기에는 아직 1%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거를 바꿔야 협업이 됩니다. 내가 다 할 거야 라고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내 것만 자랑하는 방식으로는 우리가 탄소 저감을 혁신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플랫폼을 프로토콜처럼 갖추면 그 위에서는 EMS, 에너지 관리든 원격 관리든 자동 제어든 설비 에너지든 AI든 탄소 저감 CFT든 다 비로소 원활하게 현장 중심으로 실천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일들을 열심히 잘 하면 우리나라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알죠. 군대에서는 돈도 안 주고 뭐 동기부여 요인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엄청나게 열심히 할 때가 있어요. 뭘까요? 선착순입니다. 선착순 외치는 순간 사력을 다해서 달립니다. 경쟁을 싫어하는 세대다.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에 가치가 있는지 그거 가지고 동기부여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줄을 세워야 됩니다. 자본주의 사회 아니더라도 우리가 탄소 저감을 줄이기 위해 가장 실천에 중요한 방법은 가시화를 해서 누가 얼마나 줄였는지, 누가 잘하고 있는지 그걸 보여줘야 합니다. 저희 회사에서 건물에 다 흩어져서 다 관리를 하고 있는데 누가 에너지를 작년 대비 20%를 줄였는지 그거를 경영진에서 알아봐주고 자랑할 자리가 없으면은 동기부여가 안 돼요. 묵묵히 할 뿐이죠. 그렇게 해가지고는 어느 세월에 탄소 저감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SDX 초기부터 같이 의기투합을 한 부분 중에 하나가 우리가 탄소 저감 크레딧을 주자. 그리고 그것을 가시화하고 그것을 등급을 주자. 마치 미슐린 스타 주듯이 호텔들 5스타, 4스타, 2스타 주듯이 또 블루 리본 뭐 이런 거 만들듯이 친환경 등급에 대해서 가전제품에도 에너지 효율 등급이 붙어 있는데 이 건물이 에너지를 탄소 저감을 잘하는지 가시화를 해서 경쟁을 붙이자, 줄을 세우자 이런 게 이 전체 프레임워크가 되고 모든 세미나의 기술들을 자세히 얘기하시거나 IT 얘기를 하는 거는 많이 봅니다. 근데 일하는 방법 얘기를 너무 안 하시기 때문에 제가 오늘 그 중심으로 얘기를 드렸고 그걸 정부에서 하든 SDX 재단에서 하든 플랫폼을 이루려면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그 등급 훈장이든 스타든 점수든 해서 줄을 세워야 된다. 그리고 그런 동기 요인에 여러분들이 몇 년 뒤에는 다 이렇게 훈장을 하나씩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달고 이 자리에서 자랑스럽게 내가 탄소 저감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자랑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보자고 제안드리며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원희 대표님 발표 감사드립니다.